오늘 우리는 함께 잠비아로 여정을 떠날 것입니다. 그곳은 자연의 생명력이 모든 덤불과 물줄기 구석구석 스며들어 흐르는 곳이죠. 이곳은 야생의 모든 힘과 가장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유감없이 펼쳐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자들은 진정한 통치자로서 강력한 무리를 이끌며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먹이를 인내심 있게 노리는 존재입니다. 바로 남루안과 국립공원에서 세계 최초의 워킹 사파리가 탄생하며 인간이 야생 그대로의 자연에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여정을 열었습니다. 갈라진 땅 아래에는 나이라거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습니다. 메마른 땅 위에서는 사나운 점박이, 하이에나들이 썩은 고기 조각들을 쟁탈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위에서는 표범 한 마리가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기는 엘니뇨 현상이 심각한 강구량 감소를 야기하면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잠비아 절반 이상 남부 루앙와를 포함한 지역에 가뭄이 닥쳤습니다. 불가피한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강들이 말라붙고 먹이 사슬이 끊어졌으며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 풍경 속에서도 생명은 놀라운 끈기로 이어져 갑니다. 생존은 적응할 줄 아는 자들을 위한 게임입니다. 남루앙과는 거대한 지각판들이 한때 지구 표면을 찢어 깊은 계곡과 비옥한 충적 평야를 만들어냈던 고대 지각 변동의 유산입니다. 구불구불 흐르는 강을 따라 우가코들이 활기찬 습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복잡한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과 야생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적응에 대한 자연의 혹독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피어나는 생명에 대한 웅장한 서사시입니다. 이 땅은 60종 이상의 포유류와 40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는 곳으로 손크로프트 기린이나 희귀한 쿡슨 누아 같은 고유종들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밤의 왕이라는 칭호는 표범에게 돌아갑니다. 포효하거나 무리지어 사냥하지 않고도 이들은 고유한 우아함과 면도날같이 예리한 사냥 기술로 어둠을 지배합니다. 표범의 서식지는 매우 다양해서 수컷은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반면 암컷은 더 작은 구역을 유지합니다. 이 구역들은 종종 겹치지만 심각한 갈등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포식자들이 속도나 팀워크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표범은 고독한 삶과 절대적인 침묵을 택한다. 그것의 생존 비결은 놀라운 적응 능력에 있다. 이들의 식단은 곤충, 새부터 큰 유재류 동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표범의 야간 시력은 사람보다 거의 6배 뛰어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며 완벽한 정확성으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룩무늬 털은 떨어진 낙엽 더미와 완벽하게 어우러져 이 사냥꾼을 위장의 명수로 만듭니다.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모두 신중하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표범은 시속 36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여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강력한 도약을 펼칩니다. 먹이를 잡고 나면 표범은 절대 사냥감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기회주의적 포식자들은 손쉬운 먹잇감을 빼앗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범은 강한 근력을 이용해 다른 포식자들이 닿을 수 없는 나뭇가지 높은 곳으로 먹이를 끌어올립니다. 그곳에서 표범은 홀로 식사를 즐기며 자신만의 비밀과 생명을 지켜냅니다. 바위에서 강력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리하며 사회구조가 가장 복잡한 영장류 중 하나인 체프먼 개코원숭이의 울음소리였다. 그들은 자신감과 활기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체프먼 개코원숭이는 바위가 많은 고원과 숲, 가장자리 주변에서 잘 번성한다. 성체 수컷은 하체 8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으며
암컷 크기의 거의 3배에 달한다. 그들은 한 마리의 수컷 우두머리가 이끄는 20에서 80개체 규모의 큰 무리를 지어 산다. 이 수컷은 모든 활동을 조율하고 무리를 보호하며 질서를 유지한다. 이 원숭이 무리들은 털 손질, 먹이 공유, 서로 돌보기를 통해 형성된 유연한 사회적 네트워크로 결속되어 있다. 차크마 비비는 풀, 뿌리, 과일, 곤충, 새알은 물론 작은 동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먹는다. 바로 이러한 다양성이 그들이 번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차크마 게코 원숭이는 가끔 표적이 되긴 하지만 운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새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고도로 협력적인 집단 방어 전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놀라운 의사소통 기술로도 유명한데 경고하거나 협력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30가지가 넘는 개별적인 소리를 얼굴 표정과 몸짓을 결합하여 사용합니다. 바분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임팔라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민첩하며 항상 경계하는 임팔라는 발톱이나 송곳니가 없지만 예리한 본능과 번개처럼 빠른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팔라는 도피 기술의 달인입니다. 88에서 165파운드 나가는 그들의 몸은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덤블링 점프는 수천 년 동안 갈고 닦은 생존 전략이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포식자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감지하는 임팔라의 예민함은 이들을 살아있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만들어줍니다.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이들은 희석 효과를 활용합니다. 수십 마리의 움직이는 개체들 사이에 먹이가 분산되면 포식자의 집중력은 감소합니다. 임팔라의 식단 또한 주목할 만한 적응 능력을 보여줍니다. 주로 풀을 먹지만 혹독한 환경이 필요로 할 때는 어린 잎, 새싹 또는 과일로 쉽게 식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임팔라 무리가 숲 가장자리로 물러서자 갑자기 땅이 흔들렸다. 그것은 수백 마리의 케이프 물소 발자국, 즉 엄격한 규율을 가진 원시 군대의 행진이었다. 케이프 물소는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발굽 동물 중 하나이다. 성체 수컷은 2,2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다. 그것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보스라고 불리는 두껍고 단단한 이마 방패에 단단히 고정된 넓게 구분한 쌍의 뿔이다. 케이프 물소는 수천 마리에 달하는 큰 무리를 지어 삽니다. 무리 내에서는 사회 구조가 더 작은 집단들을 형성하는데 암컷이 이끄는 가족 집단들이 있고 반면에 수컷들은 보통 독신 집단을 이룹니다. 생태학자들은 집단 투표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이동할 때가 되면 암컷들은 일어서서 특정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대부분의 개체들이 동의하는 방향이 전체 무리가 따를 경로가 됩니다. 케이프 물소의 주식은 풀이므로 계절별 성장 주기에 많이 의존합니다. 건기에는 새로운 먹이터를 찾아 루안과 강에 더 가까이 이동해야 하며 심지어 악어가 가득한 물을 헤엄쳐 건너야 합니다. 포식자는 아니지만 케이프 물소는 위협을 받을 때 매우 강력한 방역으로 인해 검은 죽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면 사자를 두려움에 떨게 하여 후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버펄로 떼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진 바로 그때 사자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존재답게 사자가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도 모든 생명체는 바짝 경계했다. 오늘날 사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인도네의 소규모 개체군에서만 서식한다. 특히 남부 루앙과에서는 사자 개체 밀도가 여전히 비교적 높아 이곳을 그들의 마지막 자연 요새 중 하나로 만들었다. 여기서는 사자들이 긴밀히 유대감을 형성하며 무리지어 생활합니다. 암사자는 무리의 심장이며 함께 사냥하고 새끼를 돌보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한편 수사자는 경계를 서고
경쟁 무리로부터 영토를 지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건기가 길어져 물이 고갈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마지막 남은 시냇물 주변으로 모여들 수밖에 없는데, 그곳은 사자들이 잠복하여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야생에서 암사자들은 소리 없는 유령처럼 움직입니다. 기회가 오면 놀라운 힘을 폭발시키며 시속 50마일까지 속도를 냅니다. 이들의 시력은 어둠 속에서 사람보다 6배 더 좋습니다.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발톱과 36피트 이상을 뛰어넘을 만큼 민첩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을 단 한 번 물어뜯는 것만으로도 사냥을 끝낼 수 있습니다. 사자 뒤로는 루안과 강변을 따라 아프리카 코끼리들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느리지만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그들은 지혜와 무리 본능을 품고 수원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다 자란 수컷 코끼리는 14,0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고 키는 13피트 이상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크기는 특히 건기에는 이점이자 동시에 도전 과제입니다. 그들의 커다란 귀는 자연적인 반결기처럼 작동하여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힘과 뛰어난 생존 지능 덕분에 생존합니다. 길고 유연한 코끼리의 코는 놀라울 만큼 다재다능한 도구입니다. 코끼리 코는 4,000개가 넘는 근육 덕분에 먹고 마시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위로하며 이끌어줄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깊은 강을 건널 때조차도 코는 보조패처럼 작동하여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코끼리의 상아는 평생 자라는 윗니로서 날카로운 무기 역할을 합니다. 상아는 코끼리가 물을 파고 나무를 부러뜨리고 길을 내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끼리의 이동은 씨앗이 배설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생명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코끼리의 비범한 지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밝혀냈습니다. 코끼리는 마른 모든 수원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며 수십 가지 다른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6마일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저주파 호출을 사용하여 서로 연락을 유지합니다. 무리 전체를 이끄는 것은 가장 나이 많고 현명한 암컷 또는 우두머리 코끼리이다. 무리의 한 구성원이 쓰러지면 무리 전체가 주위에 모여 코로 부드럽게 위로하며 조용한 작별의 몸짓을 보인다. 하지만 아프리카 코끼리는 밀렵과 서식지 손실로 인해 심각한 감소에 직면해 있다. 현재 개체수는 약 4,600여 마리이다. 하지만 루앙과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기반의 보존 노력들이 이곳의 코끼리, 무리들이 그들의 생존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 우리가 늪지대로 들어서자 고요함을 꿰뚫는 날카롭고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잠비아의 상징인 아프리카 물소리의 독특한 울음소리입니다. 이 울음소리는 마치 하늘의 제왕이 깨어남을 알리는 듯합니다. 새하얀 머리와 가슴, 짙은 갈색 날개, 그리고 날카로운 노란색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진 이 새는 하늘을 배경으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들은 날개 길이가 8피트에 달하며 우아하게 하늘을 유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물수리의 강력한 다리와 튼튼한 발은 물 환경에서 사냥하기에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의 거친 피부층은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휘어진 발톱과 결합하여 놀라운 움켜쥐는 힘을 제공하며 미끄러운 먹이를 꽉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새의 사냥 전략은 우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높은 나뭇가지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물고기가 수면 가까이 헤엄쳐 올 때 물수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쏜살같이 내려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물수리는 단순히 사냥꾼만은 아닙니다. 물고기가 부족해지면 빠르게 물새나 파충류를 사냥하거나 심지어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다른 새들의 먹이를 빼앗는 행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물수리는 강과 습지가 여전히 깨끗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연 생물학적 지표로 여겨집니다.
활활 타오르는 하늘 아래 무시무시한 생명체가 강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탁한 물 아래에서는 냉혹한 눈빛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어린 영양 한 마리가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는 순간 강가의 저승사자가 즉시 덮쳐들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일강 악어, 수백만 년 진화의 산물이다. 길이가 20피트에 달하고 무게가 1500파운드가 넘는 이 동물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파충류입니다. 이 동물은 기록된 것 중 가장 강력한 악력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백상아리의 악력보다 거의 8배나 더 강합니다. 이 동물의 힘은 끈기 있게 기다린 후 완벽한 정확도로 공격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나일악어는 주로 물고기를 먹는 정교한 포식자입니다. 이들은 또한 물사에 중간 크기의 포유류, 심지어 다른 악어들까지 공격합니다. 겉모습은 사납지만 나일악어는 파충류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특성, 즉 부모의 보살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 말에는 암컷 악어 한 마리당 25개에서 80개의 알을 낳습니다. 새끼 악어의 성별은 주변 온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부화할 때가 되면 새끼들의 작은 울음소리가 어미 악어에게 신호를 보낸다. 어미 악어는 조심스럽게 입으로 알 하나하나를 들어올려 물가로 옮겨다 놓는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맹금류와 큰 물고기들로부터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아빠 악어와 엄마 악어 모두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역에는 악어조차도 건드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정말 만만치 않은 존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극도로 난폭한 성격으로 하마 한 마리는 성체 악어를 갈기갈기 찢어발길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위풍당당함이 하마를 진정한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하마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시원한 물속에 몸을 담그며 보냅니다. 그들은 헤엄치거나 잠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강바닥을 따라 걷거나 부드럽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입니다. 성체 수컷은 4,0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털이 거의 없어 햇볕에 민감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마는 독특한 분홍색 기름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종종 피로 오해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천연 자외선 차단제일 뿐만 아니라 항균 및 보습 작용을 하는 생체 화합물입니다. 밤이 찾아오면 하마들은 물 밖으로 나와 육지에서 먹이를 찾아 나설 준비를 합니다. 하마의 입은 28인치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하마 한 마리는 88파운드의 풀을 먹을 수 있습니다.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하마는 육지에서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늪지대에서 하마들은 보통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 암컷 여러 마리, 그리고 새끼들로 구성된 무리를 지어 산다. 각 무리는 명확한 영토를 통제하며 우두머리, 수컷은 항상 강력한 포효 소리로 이 지역을 보호한다. 놀라운 사실은 하마가 사실상 고래와 돌고래에 가장 가까운 육상 친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진화적 연관성은 하마의 많은 해양 생물 같은 특징을 설명해 준다. 하지만 하마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IUCN의 2023년 최신 평가에 따르면 이 종은 서식지 손실, 인간과의 갈등, 그리고 밀렵으로 인해 취약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국제단체들과 협력하여 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노란부리 황사의 한 마리가 유유히 거닐고 있었다. 특유의 휘어진 노란 부리를 가진 이 펠리컨은 늘 경계하며 작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부리를 움켜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란부리 황새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종으로 대개 수십 마리씩 무리를 이룬다. 혹독한 습지에서도 모든 작은 생물들은 저마다 기여하며 생명의 교향곡을 엮어낸다.
칼라하리 사자에게 사냥은 생존의 필수적인 활동이다. 흔한 먹잇감으로는 누와 얼룩말이 있다. 물이 마르면 먹잇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자는 사냥 전략을 유연하게 조절해야 한다. 사자의 집단 사냥 전술은 암컷들이 협력하여 먹잇감을 몰래 접근하고 에워쌀 때 특히 효과적이다. 그들의 협력은 성공 확률을 상당히 높인다. 건기에는 물이 귀해지면서 먹잇감들은 남은 물웅덩이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고 이로 인해 사자의 매복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사자들은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 귀중한 수원 근처 그늘에 숨어 먹잇감을 기습합니다. 생존을 위해 사자들은 여러 독특한 특징들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짙은 황갈색 털은 마른 풀숲에 완벽하게 몸을 숨길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사자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시원한 시간대를 이용하여 사냥을 합니다. 최상위 포식자로서 사자는 칼라하리 사막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먹이 동물의 수를 조절함으로써 그들은 개체수의 과도한 증가와 식물군의 파괴를 막습니다. 칼라하리의 메마른 모래 언덕 한가운데서 사자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번성하고 적응하며 당연합니다. 조용한 발걸음, 정교하게 조율된 사냥, 그리고 새끼를 향한 부드러운 보살핌,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힘의 웅장한 서사시를 이룹니다. 지혜와 당열력부터 불굴의 정신에 이르기까지 사자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이해하며 보호할 줄 알아야만 삶이 비로소 진정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초배의 하늘 아래 생존 전쟁이 먼지와 물로 쓰여집니다. 야생의 정신을 품고 있는 초배 국립공원은 원석처럼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츠와나 북부에 위치한 초배는 약 1,700제곱마일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생태학적 심장 역할을 합니다. 초배라는 이름은 푸른 리본처럼 부드럽게 굽이쳐 흐르는 초배강에서 유래했습니다. 초배는 뚜렷한 두 계절을 가진 방언조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는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11월부터 4월까지 우기가 찾아오면 폭우가 이 지역을 침수시킵니다. 초배 국립공원은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생물 다양성 수준을 가진 곳 중 하나로 유명합니다.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이곳에는 75종 이상의 포유류와 450종 이상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북동쪽에 위치한 세론델라는 고유한 특징을 지닌 지역입니다. 2024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초배강을 따라 아프리카 코끼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1.2개체에 달했으며 이는 대륙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세론델라는 자연이 빚어낸 걸작이자 아프리카 코끼리의 생존 여정에 이상적인 서식지로 부각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정말 거대한 존재입니다. 키가 10피트에 달하고 무게는 12,000파운드에 이를 수 있으며 이 생명체들은 마치 거인처럼 우뚝 솟아 있습니다. 거대한 부채 모양의 귀는 자연적인 냉각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경이로운 코는 4,000개 이상의 근육 다발로 이루어져 놀라운 우아함으로 움직입니다. 긴 상아는 방어 무기이자 물을 파고 나무를 쓰러뜨리는 데 사용되는 귀중한 도구로 이러한 활동들은 필수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아프리카 전역에 남아있는 약 4,775천 마리의 코끼리 개체들 중 보츠와나는 거의 1,300마리에 달하는 가장 큰 무리를 가지고 있으며 세론델라 보호구역은 없어서는 안 될 보루가 되었습니다. 각 코끼리 무리는 경험 많은 암컷 코끼리 한 마리가 이끄는 긴밀하게 유대된 가족과 같습니다. 이러한 끈끈한 유대는 그들이 서로를 돌보고 새끼를 보호하며 물을 공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코끼리는 경이로운 뇌와 특별한 기억력으로 숨겨진 수원으로 이끄는 오래된 길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수마일에 걸쳐 전달될 수 있는 저주파음과 땅의 미묘한 진동을 통해 소통하죠. 건기가 길어지면 코끼리들은 울창한 숲을 떠나 넓은 초원과
깊은 무릉덩이를 찾아 나섭니다. 매일 한 마리의 코끼리는 최대 330파운드의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야생 식단은 코끼리를 자연의 위대한 생태계 엔지니어로 만들죠. 이곳은 코끼리들의 천국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물소들에게도 귀중한 보호구역입니다. 거대한 체구와 튼튼한 다리, 넓고 강력한 머리를 가진 물소들은 마치 살아있는 요새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성체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더 크며 머리에는 인상적인 뿔 한 쌍을 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은 죽음 또는 과부를 만드는 자라고 불리며 예측할 수 없는 사나움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강인한 외모 뒤에는 아프리카 물소들의 풍부한 사회생활이 숨겨져 있습니다. 큰 무리들은 1000마리 이상이 될 수 있으며 경험 많은 암컷들의 리더십 아래 조직됩니다. 흥미롭게도 몸무게가 2000파운드 이상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소는 여전히 뛰어난 수영선수입니다. 사자 같은 적이 나타나면 집단적인 힘은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입니다. 성체 물소들은 용감하게 앞으로 돌진합니다. 하지만 세론델라에서는 사자가 혼자 사냥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들은 힘과 팀워크 기술에 의존하여 맹렬한 사냥을 수행합니다. 이곳의 각 사자 무리는 넓은 영역을 통제합니다. 330에서 550파운드까지 나가는 근육질 수컷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나이, 그리고 건강의 상징인 두꺼운 갈기가 특징입니다. 사자의 특징적인 포효는 암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약 110일의 임신 기간 후 각 암사자는 한 마리에서 4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이 연약한 생명체들은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야 합니다. 멋진 점은 무리 내의 어떤 암사자라도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성애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야생 사자의 수명은 보통 10에서 14년입니다. 수사자는 암사자보다 수명이 더 짧은 편입니다.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과 달리 사자는 뛰어난 사회성으로 유명합니다. 암사자들은 사냥 활동의 주축입니다. 특히 초베에서는 연구원들이 사자가 어린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는 극히 드문 행동입니다. 하지만 싸움은 먹잇감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승리 후 사자 무리는 교활한 적수인 전박이 하이에나와 맞서야 했다. 비록 개처럼 생겼지만 전박이 하이에나는 사실 고양이과에 더 가깝다. 이들은 하이에나과에서 가장 큰 구성원이다. 세론델라의 성체들은 보통 99에서 181파운드까지 나가며 암컷은 수컷보다 더 클 뿐만 아니라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강력한 턱과 약 4500pc의 깨무는 힘으로 그들은 2인치 두께의 뼈까지도 으스러뜨릴 수 있다. 전박이 하이에나는 먹잇감의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활용하는 특별히 독특한 포식자입니다. 비범한 지구력 덕분에 이들은 지치지 않고 이동하며 시속 6마일의 꾸준한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시속 37마일에 달할 수 있습니다. 전박이 하이에나의 삶은 복잡한 시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시족은 강력한 암컷 한 마리의 지휘 아래 최대 80마리의 개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이에나 시족은 암컷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독특한 사회를 이룹니다. 2024년 최신 생물학 연구에 따르면 이들의 식단 중 50%에서 90%는 성공적인 사냥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무리지어 협력하며 정교한 전술을 사용하여 대형 초식동물을 사냥합니다. 식량 부족 시기에 대비하여 전박이 하이에나는 남은 음식을 진흙 구덩이에 파묻는 습성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이에나의 풍부한 의사소통 체계는 이 놀라운 지능에 대한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부터 11가지가 넘는 독특한 소리에 이릅니다. 세론델라의 광대한 생태계에서 전박이 하이에나는 포식자이자
청소부로서 중요한 이중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늘에 유유히 떠다니는 큰 새들 사이에는 짙은 회색 깃털을 지녔고 장의사라는 섬뜩한 별명으로 불리는 마라부 황새가 있습니다. 높이 5피트까지 자라고 무게는 20파운드에 달할 수 있는 마라부 황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머리 수리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날개 길이는 12피트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마라부 황새의 뚜렷한 특징은 분홍색의 대머리 머리와 털 없는 목, 그리고 목에 있는 공기 주머니입니다. 털이 없는 머리와 목은 이들이 동물의 사체를 먹을 때 오염될 위험을 줄여주는 생물학적 적응입니다. 세론델라 지역에서 마라부 황새는 자연의 청소부로서 질병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부 역할 외에도 이들은 물고기, 개구리, 곤충, 심지어 새끼새까지 사냥하는 다재다능한 사냥꾼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파리에 갈 기회가 있었다면 고요히 물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코끼리 떼를 목격했거나 사자무리의 은밀한 발걸음을 따라가 본 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바로 이러한 진정한 경험들이 소중한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며 보존 노력에 더 큰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함께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계속해서 탐험하고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